일장기 찍고 마라톤 1등 했던 그때의 기록을 담았던 기록물이고요. 이 1935년에 만들어진 의지의 승리라는 이 다큐는 1934년에 누렌베르크에서 벌어졌던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해 놓은 다큐멘터리인데 이 두 영화는 형식미가 하도 빼어나서 그 영화, 그 다큐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별 5개 만점에 5개 맞는 다큐들이에요. 이 레니 류펜슈탈이라는 이 여성 감독은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죽은 분인데 영화와 이데올로기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를 던진 감독이고 두 편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의지의 승리와 올림피아입니다. 이 둘이 바로 영화의 국가 통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였다는 것. 여러분 2000년대에 만들어진 일련의 중국 영화를 보시면요. 그 물량공세에 놀랄 겁니다. 물량공세는 민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이때 이 영화들 찍을 때 나치 히틀러 게벌스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00년대 중국 영화와 이때 만들어진 30년대의 나치즘 영화는 사실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감스러운 건 그 영화들을 중국에서 장애모가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나중에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 자, 4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년대는 헐리우드 전성기가 일단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40년대는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940년대 할리우드 위기와 영화 신사실주의. 영화 신사실주의. 신은 새롭다는 거니까 영어로 하면 뉴 리얼리즘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뉴 리얼리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네오 레알리즘입니다. 자, 1940년대는 헐리우드의 2차 세계대전이 전반부를 장식하죠. 자, 퀴즈 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망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는다. 맞는다. 한 분, 두 분, 세 분. 틀린다. 나머지 분은 기권? 그래도 틀린다가 맞네.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 전쟁 와중에도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흥합니다. 30년대만큼 전성기는 아니었더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여전히 영화 산업은 나름대로 성장하고 나름대로 재미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화는 위안을 주는 중요한 예술이잖아요. 오락이고. 현실에서 도피해야 되잖아요. 헐리우드의 영화들이 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거죠. 인기 있었던 장르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죠? 일단 코미디였겠죠? 코미디였겠죠. 그 다음에 뮤지컬. 40년대니까 사운드 시네마 들어왔으니까 뮤지컬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일련의 장르 영화들 통해서 헐리우드 영화는 여전히 건재를 가시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또 영화 역사상 아주 중요한 몇 편의 영화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시민 케인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1941년작 세계 영화 전문가들에 의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미국 영화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만들어진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포를 하면,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넘버 원 되는 작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애기야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투표 수에서는 이 영화가 항상 1위 나옵니다. 1위 나와요. 시민 케인이 1941년에 나오고 혹시 시민 케인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 영화는 알 거예요. 뭐 카사블랑카. 혹시 카사블랑카 모르신 분 있어요? 카사블랑카 모르신 분은 없을 거야. 적어도 노래라도 알 텐데 1942년 마이클 커티스, 잉그리트 버그만, 험블 보가트. 바로 1940년대 50년대 헐리우드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두 스타죠. 잉그리트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 영화 역사상 전문가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멜로드라마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보다 더 좋아해. 사실 움베르토 에코는 이 영화를 컬트 영화라고 얘기했는데 컬트 영화는 뭐냐면 극렬 여러 팬들에 의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대중들로부터는 매도당했거나 홀대받았는데 이런 영화가 컬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거 뭐냐면 카사블랑카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각각 못 봤다가 나중에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지금도 가장 위대한 영화로 얘기되는 영화가 카사블랑카입니다. 자, 1940년대는 이렇게 되고 자, 사실은 미국 영화 연구에서 1940년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940년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냉전이 이제 미국을 전 세계를 뒤덮은 시기죠. 그러면서 그게 50년대까지 가죠. 그래서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는 콜드워, 냉전이 바로 전 세계의 주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SF 영화들이 각광받은 겁니다. 여러분, SF 영화의 외계인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 두려워했던 소련의 스파이들 오늘날은 이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소비에트예요. 그 두려움을 SF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SF 영화가 1950년대 각광받고 1970년대 스타워즈 같은 영화를 통해서 스필버그와 조지 루카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각광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한국도 가끔 가다가 이제 색깔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도 색깔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색깔 논쟁이 미국을 강타했던 시기가 바로 1940년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언론 전공하시지 않은 분도 알 거예요. 적어도 메카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조셉 메카시. 메카시란 상원의원인지 하원의원인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메카시라는 국회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헐리우드 안에 있는 그 빨갱이를 색출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미국 떠나서 오랫동안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채플린이 좀 약간 반체제적인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발언도 하고. 그 메카시즘이 일면서 사실은 미국도 많은 영화인들이 일자를 잃습니다. 그때 특별히 할리우드 10이라고 그래서 10명의 그 감독, 제작자,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일자리 쫓겨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런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 더 프론트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프론트. 마틴 리트라는 감독이 만든 더 프론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바로 그 메카시즘에 의해서 그 일자리 쫓겨난 할리우드 팬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 우디 앨런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프론트라는 영화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헐리우드 위기, 왜 위기라고 했냐면요. 1940년대 말에 일대 헐리우드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세력이 크게 5 big major, 3 little major였습니다. 5개의 거대 메이저와 즉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CJ, 롯데, 쇼박스 이런 것이 5개 있었고요. MGM을 비롯해서 20세기 폭스 등등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알고 있는 그다음에 유니버설, 컬럼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